맛있는 한 끼를 무한 리필로 판매하기 위해 매일 대용량 음식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매일 잔치집이래. 잔치집이요? 네. 점심시간 식당을 찾는 손님만 1,300여 명. 1,000명이 넘는 손님을 치르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주방.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요리하고 싸움이에요. 또 다른 무한 리필 식당. 대형 냉동 탑차에 실려온 어마어마한 양의 꽃게들. 한 10톤 될 거예요. 한 달 못 쓰죠. 한 20분 정도 사용하죠. 하루 손질해야 하는 꽃게만 평균 1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를 숙여 하는 고된 작업.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안 해주겠어요? 냄새도 맡으시면 매일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넣고 끓인 간장을 부어 숙성시키는 음식.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간장게장. 사장님 여기 참숯 하나만 더 주세요.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만 더 주세요. 참나무 숯에 연기로 구워내는 무한리필 돼지고기 바비큐 식당. 맵죠? 이거 좀 강할 뿐이지 저도 눈 맵고 눈 아프죠. 최상의 고기 맛을 내기 위해 일일이 손질하고 칼집을 넣어 잘라낸 고기를 구워주는 작업자들. 좀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좋아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고물가 시대 저렴한 가격과 양으로 관심받고 있는 무한리필 식당을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식당. 점심시간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식당 내부. 이곳은 다양한 음식을 7,500원에 무한리필로 판매하는 한식 뷔페입니다.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요. 예. 최대한 그때그때 조리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오전 7시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출근 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일은 새벽에 배달되어 온 식재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냉장고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가다 한 번씩 헷갈려서 세봐요. 몇 개. 문짝 4개짜리 3개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바깥쪽에도 그 냉동고 문짝 4개짜리 하나 또 있고요. 그래도 이것도 부족해서 맨날 난리예요. 보관할 재료들을 냉장고에 넣고 나선 바로 손질해야 하는 재료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애호박부터 무, 감자까지 대부분의 채소를 하루에 10상자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요리하고 싸움이에요. 그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만드는 음식을 좋아해요. 힘은 들죠.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되는 점심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쉴 틈 없이 달려야 합니다. 기기가 다 있어요, 저희도. 근데 나왔을 때 손님들 반응이 이게 자동으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면은 모양이 되게 예뻐요. 찍어 나가는 것보다. 이때 한 작업자가 달걀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70판에서 78판? 8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마리로 이제 대면마리. 네네. 그러면 이걸 다 깨야 되잖아요. 네네. 깨야죠. 깨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고. 수작업 보시면. 사실 주방일 대부분이 수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건데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힘도 듭니다. 달걀을 깨다가 껍질이라도 들어가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빠르면서도 조심스럽게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2번하고 3번 이렇게 돌리면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달걀 깨는 것은 거의 달인급입니다. 순식간에 달걀 70판이 사라집니다. 와, 그런데 양이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한 끼죠? 그렇죠.
110리터짜리 업소용 대형 국통 하나가 달걀로 가득 찼습니다. 70판이면 개수로는 2,100개나 됩니다. 다른 음식은 겹치지 않게 매일 바꾸지만 달걀은 호불호가 적은 식재료다 보니 요리 방법을 바꿔 매일 준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판 앞에서 달걀말이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야, 엄청 더워요. 아유, 눈으로 땀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주방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카메라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담아 마시는 작업자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네요. 40도요. 저기 에어컨 있는 거. 실내 온도는 무려 50도. 고장난 거 아니에요? 열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네. 집에 나중에 와이프가 보내주면 암소리도 안 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되고.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그 음식 하나를 할 때 얼마나 공이 들어가요. 작업자들의 공들여 만든 달걀말이가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만 남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라네요. 이때 사람 키만큼 쌓인 상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재료일까요? 등갈비요. 예. 280kg 정도 지금 주문했고요. 매일 한 가지씩 고기로 만든 주 메뉴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고기 메뉴는 다른 음식보다 양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동하면서 피물 한번 빼고 이제 조리하면서 이제 갈비찜으로 졸여가지고 이제 한 11시까지 맞춰가지고 나갑니다. 해동된 소갈비는 먼저 30분 정도 삶아서 물을 버린 후에 본격적인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갈비찜에 간장이 아니라 된장을 넣습니다. 갈비찜이라는 게 한 번에 쪼지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이 대량 조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설적인 한계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된장을 넣어보니까 여기에 고기도 약간 연육작용도 되고 된장을 채택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토치로 채소의 겉면에 열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살짝 단맛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양식 조리 기법에서 이제 스탁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거랑 이제 한식 최대한 한식에 가깝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가는 채소는 고기와 함께 끓이면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조리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념을 넣고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줘야 하는데요.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 무게 때문에 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이게 고기가 뼈랑 살이 분리되지 않고 이게 좀 유지된 상태에서 뭔가 손님들이 받아서 드실 때도 뭔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소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소갈비찜 1,300인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양도 정말 많지만 군침도 많이 도네요. 야, 맛있겠다. 음식이 하나 끝났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음식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고기 완자전입니다. 뭐 이거만 있나? 저는 맨날 매일 바뀌잖아요. 전류도 그렇고 튀김류도 그렇고 매일 잔치집이래. 잔치집이요? 네, 우리는 매일 잔치집. 진짜로. 사실 전이나 튀김류가 조리하기 힘든데요. 불 앞에서 요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면 맛이 떨어져 중간중간 붙여줘야 해서입니다. 탕수육도 손이 많이 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이렇게 전부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탕수육을 튀기거든요. 탕수육이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해서 손님들께서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전과
튀김류의 음식이 많다 보니 사용하는 기름의 양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4통 정도 사용하고. 하루에요? 네, 뭐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손질된 재료를 구매해 사용하면 편하지만 맛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원재료를 구매해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합니다. 쫄깃하고 바삭한 탕수육이 완성됐습니다. 주 메뉴의 조리가 끝나고 나머지 반찬들의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애호박 볶음부터 잡채까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바람이 많은 거. 글쎄요, 한 5, 60까지는 될지 않을까요? 5, 60까지? 네. 넘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식당을 찾는 손님이 많으니 식판의 개수도 정말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오기 전 서둘러 식판 정리를 하는 작업자. 그런데 식판을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이 이색적입니다. 식당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해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약간씩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이렇게 네. 기울여 놓은 거예요? 기울어 놓고 앞으로 기울이고 이것도 나름 해본 결과 네. 예, 최선의 방법. 그래서 좀 높이 이렇게 막 쌓으려도 괜찮더라고요. 똑바로 세우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시작 15분 전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거든요. 이게 가짓도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작업자가 준비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음식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고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 음식은 국까지 더하면 한 끼에 9가지 반찬이 나오는데요. 특히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이곳의 인기 비결은 7,5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반찬들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고 또 싸고 고기도 나오고 괜찮죠. 큰 축제를 걸죠. 밥 한 끼를 잘 해결하니까. 그리고 사실 메뉴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찬들이 비기 시작합니다. 식사에 불편함이 없게 빠르게 채워넣습니다. 가야 되네요, 이거를. 네,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튀겨 나가는 거잖아요. 튀김도 그렇고 따뜻해야 맛있으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야 손님들도 눈으로도 보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 중 가장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역시 소갈비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갈비찜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걸 준비를 조금 해놔요. 네, 비슷하게라도. 혹시 모르 네, 혹시 예, 항상. 갈비 재는 거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메뉴는 돼지갈비입니다. 맛이 배게 미리 양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만 나가면 되는데요. 급하다고 대충 구워 나갈 수는 없는 일.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가 정성껏 굽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에서 이제 나게 될 잡내나 아니면 약간 그런 향들이, 안 좋은 향들이 이제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식사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돼지갈비를 구워냅니다. 우리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네. 그럼요. 4시까지 쭉.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의 식사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 오후 3시까지 한 번을 앉아보질 못할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저희는 바쁘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하시다가 이렇게 바삐 일하니까 하루가 금방 가. 다 요리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거죠? 아, 네, 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조금 약간 마음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손님께 드리기 좀 약간 죄송스러울 때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차지 않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폭풍처럼 몰아치던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힘들어. 아, 점심 영업을 끝내고 오후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식사를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 그냥 대충 하나 챙겨서 먹고 말아요. 입맛이 별로 없어요. 새벽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사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그래서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해.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래. 좀 힘들긴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다 여사님도 그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 다. 그럼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을 때, 그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식당.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은 국내산 꽃게로 담근 게장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게장 전문 식당입니다. 맛이 참 좋습니다. 너무 얼큰하고 맛있고 계속 생각나는 맛이라 할까? 밥도둑 한상. 요즘 제철인 가을 수개로 만든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남지는 않아요. 많이 남지 않지만 손님이 많으면 즐거워요. 항상 참 맛있게 먹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뿌듯하고 정말 감사드리죠. 리필은 처음 제공한 게장을 다 먹으면 직접 다시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암게 대신 가을 제철인 수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서 조금은 기본 양을 드리고 드실 때 잘 드시는 것 같으면 많이 드려요. 충분하게. 맛있게 많이 드시는 거 보면 정말 저희 서빙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기분 좋아요. 수게는 알 대신 살이 꽉 차 있습니다. 살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비싸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무한 리필이라 누릴 수 있는 호사. 살을 발라내 푸짐하게 김에 싸 한 입에 넣습니다. 뭐도 이거 많이 먹어야죠. 어차피 왔는데 뭐 많이 먹고 가야죠.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아쉽지 않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게 무한리필의 장점이죠. 늦은 오후 식당 마당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뭘 싣고 오는 것일까요? 뭐 온 거예요? 지금 꽃게. 꽃게요? 네. 한 6톤 될 거예요. 16톤. 이건 이제 많이 잡힐 때 사서 지방에다 저장을 했다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가져 올라오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기다란 판을 옮기기에 뭔가 했더니 꽃게 운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정해 놓는 판입니다. 바구니 하나의 무게가 작게는 40kg, 많게는 6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들어 옮기는 것이 여간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넣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게 한 30분, 1시간 더 바깥에 있는 거하고 냉동실에 1시간 빨리 들어가는 거하고 이 상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영하 20도를 유지하는 냉동 탑차를 타고 이동한 꽃게는 도착 즉시 냉동 창고로 들어갑니다. 추워요. 많이 추워요. 추워도 쉴 수 없는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신선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도 시리고 무겁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달 못 쓰죠. 한 달이 못 쓰는 네. 20일 정말 잘 될 때는 한 20일 정도 사용하죠. 그리고 서둘렀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어느새 어두워졌는데요. 이렇게 쉬지 않고 내리고 나면 녹초가 되고 맙니다.
다 됐네.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무사히 하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꽃게 경매 시간에 맞춰 공판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사야 돼요. 지금 준비를 해서 1년 동안 쓰니까 지금 한참 꽃게철이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비싼 꽃게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긴 장대를 들고 가 꽃게를 담은 상자를 연신 툭툭 쳐댑니다. 뭘 확인하는 걸까요? 이게 얼마나 잘 살아있는가 보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꽉 묶어놨는데 치면 이제 움직여요. 이게 꽃게가 활개가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안 좋아요. 왜요? 배에서 바로 올린 게 더 좋지. 더 선도가 더 좋지. 살아있는 꽃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빠지는 습성이 있어 잡자마자 선동한 것이 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장을 담는 용으로는 냉동 꽃게를 더 선호한다는군요. 뭐 비싸게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살 수 있겠지만 한 2, 3톤, 3, 4톤. 적은 양이에요. 작은 거죠. 꽃게 철에 한 철이니까 한 철에 사야 되니까.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게장을 무한리필로 판매하기 위해선 원재료의 값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꽃게를 구매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흔들기 시작하는 작업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인데 손을 흔들며 난색을 표하는 작업자. 개의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이건 안 돼. 왜요? 왜? 너무 비쌉니다. 이번 경매는 포기하고 다음 경매에 나서는데요. 전담 중매인과 빠르게 수시로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불렀어요. 이거 어제보다 3, 400원 싸요. 그래서 바로 예, 오늘 좀 그래서 우리 많이 샀어요. 오늘 알겠습니다. 6구치 샀네. 어째 못 살 때는 못 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사준 거고. 무한리필 하려면 아무도 싸게 사야 되니까. 봄, 가을에만 잡히는 꽃게. 이때 1년 판매할 물량을 전부 구입. 바로 급속 냉동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세척입니다. 많을 때는 1톤 더 쓰죠. 하루에 1톤 했어요? 네. 하루 정도 해야 돼요. 바구니에 있던 꽃게를 해동하기 위해 물속에 넣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작업자가 바구니를 좌우로 반복해서 흔듭니다. 지금 이게 아직 다 안 녹아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되게끔 해줘야 안 깨지죠. 이게 세게 하면 이게 깨져버리죠. 손질 작업에 앞서 물속에서 30분 정도 해동을 시켜줍니다. 다음엔 꽃게 표면을 깨끗이 닦아줘야 하는데요. 하루 평균 손질해야 하는 꽃게가 무려 6,0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뻘도 있고 이 모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걸 좀 닦아줘야지 드셨을 때 이물감이나 다른 불순물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세척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장시간 허리를 굽히고 닦아야 해서 어깨부터 허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단순 작업이지만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힘들죠. 하루 종일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러나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죠. 세척 작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과정은 선별입니다. 1차로 먼저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2차로 게의 표면을 눌러 신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부 다 잘라가지고 좋은 것만 쓰는 거고 이건 안 좋은 거는 아주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간장으로 담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색깔이 우유빛 뽀얗잖아요.
색깔 보고 알아요.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색깔이 검었죠. 신선한 꽃게와 그렇지 않은 꽃게는 육안으로 비교가 가능한데요. 소간을 보면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다음엔 꽃게에 붙은 그물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사실 게를 손질하는 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꽃게를 그물로 잡기 때문에 그물이 붙어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제거하는 수밖에. 혹시라도 하나씩 들어갈까 봐서 또 한 번 검토하고 검사하고 하는 작업 거치는 거예요. 그날 오후 게장에 중요한 재료인 간장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다 여기 거 아니죠? 다 여기 거예요. 아, 다 여기 거예요? 13리터 100박스면은 1300리터네. 게장을 담는 양이 많으니 주재료인 간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이렇게 한 차 가득 들어온다고 하는군요. 한 이 정도 양이면 얼마나 써요? 11. 쌓아놓고 보니 정말 양이 많습니다. 간장도 들어왔으니 이제 게장을 담그는 일만 남았는데요. 작업자가 재료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간장 다리려고 간장 다릴 재료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 간장을 직접 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요. 간장에는 각종 채소와 둥글레, 감초, 황기 등 굉장히 많은 약초가 들어갑니다.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가, 야채나 약재들이 풍부하게 들어가야 맛이 나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와 양파인데요. 양파는 8kg 정도 들어가는데 매워서 써는 것이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아, 이 양이 많으니까 이게. 처음에 한 3년은 맛을 잡는데 아주 많은 노력 끝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자리가 잡혔죠. 간장을 다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전기불이 아니라 연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탄으로 하면은 가스불이나 다른 가열보다는 뭉근하게 달여지면서 이 열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간장 감칠맛이 나요. 주말과 평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600리터에서 많게는 1000리터 정도 되는 간장을 달여야 합니다. 매일 하죠, 이거는. 매일이요? 그렇죠. 연탄은 간장 다리는 건 매일 다리죠. 대파와 양파, 무 같은 채소를 시작으로 사과와 배, 과일도 넣어주고요. 여기에 각종 약초들까지 순서대로 넣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만 1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그럼 간장은 얼마나 끓여야 하나요? 6시간 정도 끓여요. 6시간에서 8시간. 되게 오래 끓이네요. 6시간 후 맛있게 간장이 달여졌습니다. 간장 맛에 따라 게장의 맛이 좌우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간장은 짠맛은 줄이고 비린맛을 잡아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끓인 간장은 냉장고에서 차게 식힌 후에 꽃게에 부어주는데요. 숙성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덜 숙성시키면 비리고 또 간이 양념이 게 살 속으로 스며들질 않아가지고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숙성이 너무 돼버리면 짜고 또 살이 흘러가지고 살이 탱탱한 맛이 없죠. 온도 1도씨의 숙성도에서 3, 4일 정도 숙성을 마치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숙성 다듬은 걸 꺼내서 이제 손질해가지고 다듬어서 손님상에 나갈 거. 손질은 게 뚜껑을 연 후에 게딱지는 따로 보관하고 양쪽에 붙은 아가미를 깨끗이 잘라준 후 먹기 편하게 2등분으로 나눠줍니다. 찔려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지금 방금 막 찔렸잖아요, 이렇게. 장갑 껴도 이 안에도 장갑 껴도. 얘도 손은 엄청 가네요. 이 마지막 손. 아, 이건 뭐 손 10번 더 가요.
먹는 건 쉬운데 만드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양념게장입니다. 양파와 마늘, 사과, 배, 고춧가루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2, 3일 정도 숙성해 게와 함께 버무려 줍니다. 기계 작업을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기계 작업한다 그러면은 게살 다 부러지고 게살이 다 부러지고 게살이 다 뭉그러지죠.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양념게장은 간장게장과 달리 조리한 후 바로 손님상에 나간다고 하네요. 양념게장 작업을 마치고 바로 다음 일에 들어가는데요. 택배 포장 작업입니다. 무한리필은 이제 아무래도 숙회로 무한리필을 하게 되는 거고, 암캐로 택배는 이제 주로 암캐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작업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죠. 택배로 나가는 제품은 손질 방법이 다른데요. 게딱지 양쪽 끝 부분을 잘라줍니다. 이게 너무 예리하죠. 너무 예리하고 또 이게 이대로 들어가면은 통에 들어가면 이 통이 찔려요. 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서. 그리고 숙성을 덜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안 간장이 스며들어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사실 택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한리필만 해가지고는 수리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죠. 포장, 테이크아웃, 또 그다음에 택배, 그다음에 암태장 정식 뭐 이런 여타 다른 걸로 또 부가가치를 만들죠. 그렇게 시작한 택배가 요즘은 하루에 100박스 이상씩 나가는 효자 품목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만든 게장을 실은 트럭이 출발합니다. 중간에 바꾸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게가 완전히 뭐 잡히지 않아가지고 팔 수 있는 게가 없다면 모르지만 팔 수 있는 게가 있다면 끝까지 계속 해야죠. 충청남도 당진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작업자가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니 숯불 위에 넓적한 그릇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참숯에 저 연기를 만들거든요. 그 연기 가지고 하는 음식이에요. 연기를 뿜으며 만들어지고 있는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 훈제 바비큐입니다. 시커와 달리 훈제 향을 입힌 것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안성에서 이거 먹으려고 이제 점심 먹으러 다시 와요. 1차로 훈연 과정을 거쳐 초벌한 뒤 손님 앞 불판에서 2차로 익혀 먹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기가 빠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는데요. 그래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진실의 미간. 훈연 향이 확 올라오네요. 많이 올라오고 그냥 뭐 편해집니다. 사장님 여기 참숯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추가 더 주세요. 한 번 더요.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만 더 주세요. 유난히 테이블마다 추가 주문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추가가 많은 이유는 이곳이 무한리필 고깃집이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가성비 최고인데요? 와. 아까 온 지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밥 한 끼 먹기에는 부담도 없고 엄마들 사이에 있어서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훈제로 구운 돼지고기뿐 아니라 냉면이나 한우 국밥까지 먹을 수 있는 세트가 점심시간에만 무한리필로 판매됩니다. 그 무한리필 그거를 해가지고 손님도 조금 더 만들고 유치하고 또 이게 모든 음식이 이 선도가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게끔 또 무한리필이라는 메뉴 때문에 다른 반찬들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기 전 식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고기를 실은 차량입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자주 오는 편이죠. 원래 1, 2주에 한 번씩 오든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위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여기 팔 앞다리. 앞다리지. 이 부위가 가격 대비 맛이 좋아요. 고기가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수조의 뚜껑을 여는 작업자. 그러더니 물속에 고기를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물속에 고기는 왜 넣는 걸까요? 고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냉장고 같은 데들은 재상 타임이 있어서 그 냉매가 얼어가지고 그 냉매를 녹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재상 타임의 온도 변화가 한 30도씩 나는데 얘는 온도 변화가 1, 2도밖에 없어요. 영상 1도씨를 유지하는 물속에서 고기를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유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업자가 고기 손질을 준비합니다. 훈제가 훈연이 잘 배게끔 하려고 칼집을 좀 넣는 작업이죠. 다른 부위보다는 이게 고기를 어느 정도 두툼하게 썰어야 되기 때문에 잘 썰어야죠. 당일 판매할 고기만 수조에서 꺼내 손질하는데요. 지방을 모두 떼어내면 고기가 뻑뻑해질 수 있어 적당히 남겨놓는 것이 손질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고기를 썰다 말고 칼을 갑니다. 기름을 먹기 때문에 날도 무뎌지지만 이 칼에 기름이 묻기 때문에요. 고기가 밀려요. 그래서 기름도 쳐주고 날도 쳐주는 거예요. 무한리필은 가격 경쟁력이 생명인데요. 삼겹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맛은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한 부위인 앞다리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몇 킬로까지는 좀 그렇고 매출로 따지면 한 1,6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 팔목 같은 데가 많이 아프죠. 고관절 여기랑 이게 많이 드니까. 작업자가 손질을 끝낸 고기 표면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는 불판에 고기를 미리 담아 놓습니다. 공기하고 부딪히면 고기가 맛이 가니까 무한리필 말고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냉면, 한우, 돼지갈비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준비를 해놔야 돼요. 제가 다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보통 100인분 정도의 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고기 구울 준비를 하는데요. 한쪽에 뭔가 담겨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숯불 위에 나무 조각 하나를 올리고 그 위에 더덕을 올려놓습니다. 빨간 숯하고 나무하고 더덕이 불연소가 돼서 연기를 만들거든요. 그 연기 가지고 하는 음식이에요. 숯과 참나무, 더덕이 만나서 고기의 풍미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뚜껑을 닫고 찌듯이 구워주면 육질도 부드러워진다는군요. 이렇게 70% 정도 익혀 손님상에 나갑니다. 맵죠? 아무렇지도 않아 보시네. 아이, 매일 하던 일이니까 이거 좀 강할 뿐이지 저도 눈 맵고 눈 아프죠. 훈연시키는 음식이다 보니 연기를 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쯤은 이제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점심 장사를 끝내고 작업자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식당에서 오토바이로 10분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오늘은 뭐 캐러 오셨어요? 이 산도라지하고 좀 한번 가보려고요. 14년 전부터 음식에 사용할 약초를 직접 캐기 시작했다는데요. 길이 없는 산을 헤매고 다니는 일이 힘들지만 건강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10년 넘게 산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약초꾼들도 더워서 잘 활동 안 하죠? 그렇죠. 지금은 벌 같은 것들 많이 지금 관리하시죠. 많이 손님들한테 좋은 물 끓여드리고 그 물로 해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건강하게 내 한몸 이렇게 움직이면 손님들한테 최고의 서비스잖아요. 이게요. 뭐 더 중요한가요? 일주일에 5-6번은 산에 오르다 보니 이제 약초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산을 타는 것도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요. 찾았어요? 우와. 1시간 가까이 산을 헤맨 끝에 야생 도라지를 발견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니면 보이잖아요. 시방도 보이고 순도 보이고. 기대를 안고 곧장 캐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크기가 꽤 큰데요? 지금 뭐 이거 보면 한 10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이게 내두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또 나가서 이렇게 좋은 거 만나고 좋은 거 냄새 맡고 좋은 공기 마시면 나도 건강해지고 움직이고 좋죠. 욕심이 강하면 계획한 대로 도라지를 캤으니 오늘은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야생 도라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꽤 성과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약초 끓이는 것만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이상 쓰죠. 네. 이번엔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오는데요. 직접 캔 여러 종류의 버섯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골절기 고기 뼈 자르는 건데 이것만 한 상어버섯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양한 약초들이 음식에 들어가는데 야관문, 숙지황 등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십전대보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끓여요. 총 14가지의 다양한 약초들로 끓인 물이 이곳에서 만드는 냉면과 국밥 국물의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끓을 때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잔불로 싹 우려요. 직접 채취한 재료로 매번 이렇게 약초물을 끓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건강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집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집 음식의 기본이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고 한우 국밥을 조리하기 위해 열심히 끓인 약초물을 들고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고기 육수, 갈비탕. 저희 갈비탕 메뉴가 있잖아요. 그 갈비탕 고기를 끓여드립니다. 갈비와 사골 육수, 여기에 약초물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보양탕입니다. 1시간. 1시간. 이건 이제 중국으로 1시간 정도 달여야 돼서도 우거지랑 무랑 이런 게 물러가지고 맛있어지거든요. 사실 무한리필에 한우 국밥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한우를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고기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투리를 모아 국밥을 끓인다고 합니다. 한우 고기에 얼큰하고 진한 국물을 넣고 다시 한번 한 소끔 끓여내는 완성입니다. 오늘은 식당 안이 단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육상. 오늘도 그러면 운동하다 온 거예요? 네. 무한리필로 판매하다 보니 운동선수 단골 손님이 꽤 많다고 하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먹성 좋은 운동선수들이라 그런지 고기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한 번 더 먹어도 다 먹은 불판은 회수하고 빠르게 새 불판으로 교체하는데요. 빠른 리필을 위해 점심시간이면 초벌구이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2판째예요. 두 판 더 먹을 수 있어? 네. 얼마나 먹을 거예요? 100판이에요. 얼마나 먹을 거예요? 200판이요. 200판이야? 그 먹으면 달리기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리필이지만 최적의 상태로 고기를 굽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고 합니다. 네, 어떤 때는 진짜 힘든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오시거나 어르신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드리면 너무 감사해하니까 저희도 좋죠. 밖에서 고기를 굽던 사장님이 음식 상태를 확인하러 잠깐 들어왔습니다. 육상 선수들인데 많이 먹더라고요. 자주 와요. 우리 단골들이에요. 아니요, 저 많이 먹는 사람이 더 좋아요. 왜요? 맛있으니까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치솟는 물가로 인해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누군가에게 행복한 한 끼를 선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